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면서 그나마 미국 증시보다는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국내에 이번 주에 변동성 장세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5일에서 16일 현지 시각으로 FOMC 3월 정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6일에는 러시아 디폴트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 허니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개장 직후 숨가쁘게 펼쳐지는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저희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궁금하실 텐데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빨간불 켜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62포인트 선 현재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0.20% 약간 더 강하네요. 893포인트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여러분들에게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정수 그리고 임찬우, 임상현 파트너님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윤정식 부장님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도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늘 꽉 채워주시는 분이죠. 오픈맨 민경철 파트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이뤄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는 빨간불이 켜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이슈와 종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지 시간 금요일 나스닥 기술주는 일봉상 추세 하단 영역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에서 16일 사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자,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가 3년 3개월 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3월 16일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들이 한 번 더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장전에 미국 선물지수는 나스닥 기준 0.5% 이상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과거에도 이 추세 하단을 깨면서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갔던 게 아니라 이 추세 하단이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도 나스닥 이제 기술주들의 조정이 지금 뭐 테슬라, 애플,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기술주들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받았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업종 차트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관심 가져야 되는 우리 가려져 있는 세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자, 지금 작년 상반기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뭐 20~30%는 기본으로 지금 뭐 손실 구간으로 좀 물려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우량주다,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바이오, 뭐 셀트리온이다 해도 지금 다 손실인 이유는 지수 자체가 지금 고가 대비 3,300포인트에서 2,600까지 마이너스 20% 이상 평균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우량주 나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뭐 우량한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이상 조정을 받게 된 상황이고요. 2020년도 이제 연말 정도 수준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자, 2,580포인트 구간, 그리고 2,640포인트 구간, 자, 위 가격은 일봉상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봤을 때 뭐 13개월, 14개월, 뭐 15개월 만에 지금 저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영역되기 때문에 설사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580포인트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의 무게를 두시고 홀딩 혹은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작년 이제 8월 달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2022년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1,040포인트가 지금 890포인트까지 그리고 830포인트까지 거의 마이너스 20% 이상 무너지고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런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 정말 뭐 큰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뭐 특정 정책에 대한 투의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지수 반등할 가능성, 즉 코스닥 기준으로는 830포인트 구간, 860포인트 구간 이 추세 하단 구간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이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게 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빠진다면 오히려 추세 하단이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이 부분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자, 어떤 종목을 오늘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까?에 대한 좀 물음입니다. 자, 일단은 뭐 안철수 관련주들,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AT세미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상한가 기록할 가능성 99.99% 이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동시호가 3연속 상한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AT세미콘 시가총액 600억도 안 되는 회사인데, 600억 정도 회사인데 회사에 1,100억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리고 이 중에 1,000억 자금은 탑업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이 될 예정이다라고 노란톡에서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공시 하나씩 살펴보면 이거 1,000억 원의 자금이 600억도 안 됐던 회사에 조달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뭐 시가총액만큼의 그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매수 대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 3연상 간다. 이거 상한가 99.99% 확률로 3연속 상한가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동시호가 지금 매수 잔량 지금 이거 1,000만 주, 2,000만 주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지금 현재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0만 주가 쌓이면서 전일자 지금 거래 대금이 일별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자 거래량이 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200만 주도 안 되는데 이 상한가에 매수하려고 줄 서 있는 호가가 1,100만 주 가까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아침에 3연속 상한가 출발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내일 4연상 가는지 여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수급 체크해서 제가 드리는 코멘트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전 거래일 기준으로 좀 대시대 초입을 위치한 세 가지 종목들에 대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형건설입니다. 지금 뭐 새로운 정권이 도래하고 주택 공급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선거 이기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이기기 위한 그런 SOC 정책들, 각 지역의 그런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대형 SOC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런 세 개의 건설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자, 태양건설 14,000원에서 9,000원까지 마이너스 40% 조정받고 가격 조정 이후에 이중바닥 다지고, 그리고 나서 전일자 지난주 금요일 역대급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매집의 캔들, 물량 체크하는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이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주요한 매물을 뚫어내는 돌파 구간이다, 즉 슈팅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시공테크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는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뭐 인테리어 전문 디자인 관련해서 어떤 건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래대금 터질 때 11,000원까지 폭발했던 시세가 반토막이 났고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오랫동안 거치다가 최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자, 1월달 지수 안 좋았죠. 1월달 지수 안 좋으면서 이 구간이 계속 저항 구간이었는데 이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다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시공테크 지금 현지 시간이 아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자 대시대 초입의 구간, 돌파 구간 만들었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공테크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단기 시세 노려보시는 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질 때 공략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막 매기가 들어올 때 고개를 돌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시대 초입의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강조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사모개발입니다. 자, 이거 회사 실적 굉장히 좋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 매기 들어왔을 때 7,200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리고 이 박스권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정책 수혜주로 지금 바닥에서 매기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철수가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지금 등극을 했고, 이제 5월 달이면은 우리 대통령 취임이 있습니다. 취임사하고 예산 집행되어가는 과정, 예산안 국회에다가 넣어놓고 그 예산이 실제 집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주들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시그널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빨갛게 물들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월요일장부터 우리 시장 어떻게 좀 등락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시장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시장이 이제 열렸는데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대내적인 상황이 이렇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이 빠졌습니다. 유럽 시장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치고 올라가지는 못해도 일단은 박스권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 모습만 나온다면 오후장에서는 다시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되면서 가는 종목들은 가고 빠질 종목들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침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분식 회계 얘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을 주는 애들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전일까지도 잘 움직였었던 애들 중에서는 이제 조정받는 애들은 조정받을 텐데 아침에 장 개장하고 나서 시퍼렇게 지금 밀리는 종목들이 좀 보이지만 이게 계속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2,600 요 저점과 그 다음에 2,800 여기 라인에 지금 박스권으로 이 정도 내에서 그냥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박스권 매매 대응이 되는 장이고요. 전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그 대선 공약했었던 공약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주, 특히 건설주, 건자재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거기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지금 이제 계속 새로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관련주들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강세를 보여줬는데 올라갔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살살살 밀리면 건설 같은 경우들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들은 만약에 지금 아침에 살살살 좀 밀린다. 그래서 건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좀 빠르니까 그쪽을, 그러니까 건설 대형주들은 쉽게 안 밀릴 것 같습니다. 무겁기도 무겁지만 웬만해서는 지금 이제 최근에 강하게 올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GS건설부터 해서 대우건설이 밀린다 한들 정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은 변동성이 심하니까 지금도 잘 버티는 편이에요. 지금 중소형 건설주 잘 버티는 편인데, 일단 밀리면은 조정받으면은 대형주들보다는 조금 더 세게 밀릴 때에서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쪽을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섹터 차트도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그냥 그러네요. 그래서 좀 박스권입니다.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눈여겨봤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거나 좀 내려온다 싶으면은 그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시면 되는데 전일까지 강하게 움직였었던 섹터인 건설 섹터, 그다음에 뭐 게임주 섹터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조정 시 접근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냥 박스권 장세가 오후장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우스라는 종목 질문들을 주신 게 있는데요. 제우스.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정배열로 일단 강한 모습은 좀 보여주는 건 맞는데 지금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좀 애매한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네요.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생산을 하는 장비 제조업체인데 그 태양전지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도 영위하지만 태양전지 쪽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발 글로벌 에너지 전쟁 속에서 그 그린 산업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고속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린 에너지, 태양광 쪽에 이슈가 돼서 이 종목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 관망이나 뭐 이걸 매수를 꼭 하겠다 그러면 좀 빠져야겠죠. 좀 밀리면 21선이나 61선이나 이쪽으로 밀릴 때는 쳐다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인데요. 그동안 네이버가 이제 플랫폼 규제이기 때문에 계속 힘을 못 쓰고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랬었었는데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선이 되고 나서 게임주들이랑 그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움직여주죠. 네이버도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일단은 그 당선이 되면서 그 플랫폼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된 걸로 좀 풀이가 된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게 이제 원점 재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이 기대한 대로 뭐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움직여주는 것 같은데 전일까지 수급을 봤을 때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다시 매도했지만 기관들이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좀 잘 움직이면 36만 원 만약에 못 가도 34만 원은 갈 겁니다. 다시 여기를 돌파할 텐데 사실 물려있는 사람들 고점에 물린 사람들 34만 원 갖고는 가는 기별도 안 가죠. 한 36만 원 이상으로 들어줘야 되는데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요. 지금 많이 빠지기도 빠졌고 일단 36만 원까지 좀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서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조정받으면 사볼만도 합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니까 지금 이 34만 원하고 36만 원이 지금 저항 라인이고 이 저점으로 밀리면서 32만 원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저점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였습니다. 양시장 지금 파란불을 켜대고 있는데 다음 파트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임찬욱 파트너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과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간략하게 좀 보면 지금 유럽, 이란이랑 이스라엘 문제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 좀 뉴스를 보다 잤는데 미사일을 서로 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지금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비료 관련주들이랑 기타 등등 석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조금 우상향하려면 17일 날 이후 FOMC 이후에 좀 더 수급을 들어오는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7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은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효성 OMB나 이런
비료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 만약에 오늘 진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비료 관련주가 지금 강하게 보이니까 그쪽 관련주 많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아마 회복을 할 것 같긴 하지만 890포인트 지지하는지 보면서 이제 시장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 말씀 전에 강하게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도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신기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갭 상승 이후로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조금 조정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렉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보다는 조금 관망. 어쨌든 안철수 위원님의 이제 이슈가 좀 돌면서 다시 한번 돌 거고요. 관련주로는 뭐 까뮤 ENC나 뭐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막 추격보다는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이슈가 될 종목이라 생각돼서 준비해왔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틱톡이라는 업체와 이제 제휴를 맺으면서 크게 한번 이슈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웹소설과 웹툰을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국내 시장 및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유통을 하고 있다. 조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K 콘텐츠의 부분 내에서도 어느 정도 크게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조금 이 종목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보다는 조금 아래서 진입하는 게 좋고 자, 일단 레츠노 코믹스라고 해서 이 회사가 뭐냐면 간단하게 웹툰을 만드는 그런 저장소, 그렇죠? 네이버 웹툰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금 외국에서 지금 국내 콘텐츠나 이런 한국에 뭐다라는 게 계속 이슈가 되면서 계속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드라마 시장에서도 계속 웹툰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시장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레츠노믹스 2021년 신규 가입 국가 표시인데요. 일단 미국에 67% 정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일단 외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여성형 이제 그쪽 웹툰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그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나 국외나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던 게 바이트 댄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더 계속 글로벌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2022년도에는 해외 신규 플랫폼의 이제 출시가 이루어지고 IP 공급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3월부터는 충분히 이제 이쪽 관련돼서는 충분히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다. 영업이익도 이제 600억에서 이제 1,000억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이 동반됐던 이 음봉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긴 합니다. 위험한 부분이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15,000원, 16,000원 부분을 잘 지지를 해준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장대 음봉으로만 이제 거래량이 터져서 조금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다라는 면이 조금 이 종목에 좀 안 좋은 면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외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K 콘텐츠나 이쪽 분야에서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6,000원을 지지해준다. 그때부터는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효성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이슈가 돌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죠.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면서 국내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 좀 싸게 들어와야 이제 수출을 했을 때 이득이 많이 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러시아나 이쪽 지정 리스크로 인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업종이나 이 섹터가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악재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뽑아왔습니다. 일단 효성화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효성에서 이제 민적 분할돼서 이제 나온 회사이고요. 오랜 사업 노하우로 기술과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베트남의 PP 정상화로 인해서 이제 2022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꾸준히 150% 정도 흑자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주셔도 충분히 이 회사가 돈을 지금 잘 벌고 있구나, 해외에서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생산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NCC 업체 대비 이제 원가가 조금 이제 저렴하다라고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봐주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 지금 원자재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쪽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이슈가 원자재 이슈만 조금만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금 공장도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이쪽 부분을 봐주시면 일단 원유의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WTI가 지금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 회사한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출량도 어느 정도 조금 줄었지만 수출 단가는 올라간다. 왜 어차피 원자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파는 것도 조금 같이 올려서 팔 거예요. 그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게 지금 이번에는 좀 조정이 나왔겠지만 러시아 이슈만 좀 회복이 된다 했을 때 이 회사 추가적으로 상승 다시 탄력받을 수 있다.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있지만 기타 이런 베트남 부분에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일단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이슈가 받았었죠. 반도체나 이쪽 디스플레이 이슈를 받으면서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나서 쭉 우상향 했었습니다. 대량 거래 한번 들어오고 쭉 우상향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싼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쭉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다 잡혀 있고요. 23만 5천 원 정도의 저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FOMC 이후만 조금만 회복이 된다 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좀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27만 2천 원 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좀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 관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나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당장은 뭐 올라와서 좀 회복을 한다 해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할 거예요. 30만 원까지가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27만 원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정리됐을 때 그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SKC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자, SKC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SKC 같은 경우는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빌리티나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분야까지 다양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고부가 가치의 소재를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응급집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동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2차 전지와 플러스 반도체 회사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토에서 일단 견고한 본업으로 가고 있는 동박과 반도체 소재 부분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슈가 좀 돌면서 이 종목 지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매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사업과 지금 동박 사업이 조금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업 때문에.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지금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큰 파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일하고 있는 지금 이 구간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동박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65%, 반도체 같은 경우는 99% 정도 상승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지금은 악재장 속에서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글로벌 1위 소재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조금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박이죠. 이 회사가 주력을 하고 있는 동박이랑 반도체도 이후로도 이제 필름이나
또는 다른 친환경 소재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추가적 공장 설립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학생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종목 더 갈 수 있다, 밸류에이션 남아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주들 좀 많이 빠져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원자재에 대한 니켈이나 이런 다양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솔로스 첨단 소재나 에코프로그램, SKC 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 가능하니까 이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어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쭉 조정을 받았는데요. 일단 오늘도 조금 조정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가를 지금 깨면 안 되는데 지금 저가를 만약 이탈시 조금 더 아래에서 보자.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12만 원부터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오늘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간다 했으면 13만 원부터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항은 14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형상 좀 봐주시고 세일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한 번에 많이 진입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그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파트너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 지금 개장 상황과 종목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해외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좀 현재 움직이고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했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현재 테마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강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 시장 변수 이 부분들은 좀 있지만은 어느 정도 내성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정도의 FOMC 회의 결과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종목으로 오늘 시장 흐름들을 판단하신다면은 오늘 줌 인터넷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줌 인터넷 부분들이 공정경제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 관련해서 약간 테마적인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지난 주말에 언급을 좀 했던 부분대로 현재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야 된다는 구상 이런 것에 대한 연동이 좀 있어서 종목에서도 SA 업체라든가 인공지능 업체 또는 플랫폼 기업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인터넷이 오늘 이제 2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같이 크게 보시면 마인즈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마인즈랩이라는 회사도 이와 비슷하게 현재 직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21선이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돌파 변곡이라 갭이 나왔기 때문에 또 장중 조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15% 그러니까 좀 약간 고가의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들은 이런 연동된 어떤 테마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로보스타나 현재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또는 이런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로봇 관련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 부분 강하게 약간 짚고 올라가는 것도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숨고르기 조정이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이 되면은 한번 좀 접근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종목의 이제 탑픽 거래량도 이제 대신정보통신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SI 업체 부분들이 현재 그 디지털 정보 플랫폼 이런 부분이 이슈가 돼서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대신정보통신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갭으로도 돌파를 좀 했던 사항이 좀 해당이 좀 되고요. 또 대신정보통신은 SI 업체로서 조달청 어떤 계약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터수 관련된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이슈가 좀 볼만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안랩 써니전자 이 부분들은 현재 안철수 안철수 부분들이 이제 현재 총리로 내각이 총리로 현재 또는 그 현재 인수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 관련된 부분으로도 약간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오늘 그 효성 OMB가 상승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곡물가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아직 시세에 크게는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OMB가 많이 올라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효성 OMB는 이익이 약간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그 시세가 다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 아시아정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긍정적으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세 국면이기 때문에 후발주 종목군에 대해서도 현재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그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현재 보시면은 현재 인성정보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정보통신도 이러한 관점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인성정보도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가이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안철수 연구소를 안랩을 만들었던 그런 전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 수혜주로 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원격 진료 이런 부분까지도 연결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들,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의 고령화 사회 그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인성정보 부분들이죠. 인성정보도 오늘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유비케어,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보면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차바이오텍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좀 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거의 이제 집중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종목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이 2, 3일 정도 숨고르기가 좀 되면은 현재 접근을 좀 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현재 계속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오늘 이제 움직인 테마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리더스 기술 투자가 오늘 이제 상승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리더스 기술 투자는 최대 주주 AT 세미콘의 대규모 자금 조달 결정에 대한 뉴스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투사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청년 창업하고 연결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 테마로 부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가 크게 올라졌는데 이쪽에 연동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하는데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삼각수렴령의 끝자락에서 우리 기술 투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현재 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시세가 좀 덜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팜스토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과 조정인데 조정 기간이 상당 부분 오래됐는데 21선의 추세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은 좀 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은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바닥에서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을 좀 많이 좀 주말에 약세기 때문에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국 시장 부분들은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상당 부분 강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신을 가지고 있고요.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공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30분 정도 개장 직후 후에 이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일부 종목들만 좀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매도를 한다는 점은 좀 아쉽지만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이 6.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을 빼고 얘기하면 코스피는 사실 플러스 지수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대부분 이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됐다는 점, 이 전기전자의 순매도는 LG에너지솔루션의 국매도로 많이 집중이 됐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좀 더 좋고 코스피 시장이 미국 증시 대비해서도 좀 더 좋은 모습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이 상승폭을 장 초반 대비해서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5% 정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한 0.8% 정도로 상승이 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국내 시장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고 코스피 시장은 낙폭을 조금은 더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시장이고요. 시장 자체가 외국인의 순매도이고 기관은 좀 관망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고 박스권 하단도 상당히 견고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셨던 최근 들어서 좋았던 이런 건설이라든지 소비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런 섹터들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시장 대비 국내 시장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아쉽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종목들의 매매 시그널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오늘 특징적인 모습으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대부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9월 달에 30만 원 가까이 갔었던 주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고요. 오늘 반등하면서 이제 다시 18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한 1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거의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반토막이 났었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이 회계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거래 정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 실질 심사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습니다. 몇 가지 징계를 받았지만 이 징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고요. 특히 증선위가 이번 제재로 회계법인들이 신산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 감사에 임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점 등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도 제약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회계 기준 적용 지원반을 운영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증선위의 이런 발표들은 상장사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2자릿수로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다른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세 종목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는 좋은 모습이고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과 바이오 이 종목들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장중 내내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여러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니까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 이름을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이마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마트가 좋지가 않았었죠.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두 작년 폐점한 점포 수가 1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포가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오프라인 매장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마트 개별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마트 오프라인은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트레이더스라든지 이마트24 그리고 이 스타벅스, 조선호텔 모두 다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오프라인 매장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스는 차별화를 꾀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적자가 굉장히 심했었다가 이제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매출액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오프라인 점포에 좋지 않은 실적을 메꿔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는 온라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 수가 방문자 수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줄어들었죠. 이 부분을 온라인이 메꿔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아직 쓱닷컴이 실적이 생각만큼 많이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더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쓱닷컴까지 본다라면 이마트 자체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났죠. 대선 이후를 좀 바라봤을 때 오늘도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더 좋은 모습이 있죠. 대선 이후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가장 먼저는 건설주들이 좋게 반응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유통과 소비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통과 소비 관련한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식료라든지 의류라든지 그리고 유통 관련한 종목들도 이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이 매력이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나 투자적으로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기업금융센터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저점을 좀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대비 국내 시장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오후장에도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서 시그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